자, 민원연 모시겠습니다. 김원경 사무처장이 오셨나요?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랑 동갑이에요. 제가 맞지? 3주나 네. 못 나왔잖아요. 왜 안 눈병이 했는데 나고 어떻게 나와? 그러십니까? 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동안 정말 짭짤한 것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김총수 마음에 안 들 것 같은. 왜요? 짭짤한 거 들고 오시지. 그 짭짤한 게 맨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나간 거로 들고 오시지. 지난주 거를 일단은 지난주 거 너무 재밌어서 보여드리려고 지난주 알겠습니다. 안건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보시고 어떤 의견이 나왔나 한번 보세요. 부원장님,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는데 북한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죄 짓고 사지 말라. 죄 안 짓고 살면 떳떳하다. 발 편하게 뻗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북한에도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 타고 저렇게. 우려를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뭐 폭스나 뭐 일본 신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뭐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 같은 건 뭐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말레이시아의 끝에 이렇게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김정남이 암살된 곳이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지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것도 혹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오히려 저게 센토사 섬. 그 둘만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행을 하지 않죠. 이제 운행 자체를 안 할 거고 다리를 막을 거고 우리 전 좀 눈길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뭐 폭탄이 터질 걸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겠죠. 절대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비슷해 왜 안 타죠? 타보면 되는데. 무섭나요? 그래도 그 안에 독이라도 묻었을지. 그러니까 아니, 문 김정은 닫았을 때 위원장은 터져버릴 걸 생각했어요. 설마 터뜨리게 하겠습니까만 네. 아무튼 독이라도 묻혀서 며칠 후에 자기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VX 같은 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소독해서 놓은 것도 다시 안 쓰고 김여정이 갖다 놓은 걸 썼어요. 그거는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저도 잠깐 충격적인데 자기 경호원입니다. 트럼프 네. 경호원도 아니고 싱가포르 측 인원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래서 선발해서 간 그 경호원이 깨끗이 소독해서 놓은 만년필을 안 줬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이 준 걸 가지고 사인했다는 거는 결국은 믿을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체제 불안도 약간 체제에 대한 불안함도 약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독살당하거나 암살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예, 이게 지난주에 아니, 제일 웃긴 건 그거네. 트럼프가 자기 차에 김정은 위원장을 태워가지고 차를 터뜨려서 죽이려고 그런다. 예. 그 같이 죽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잖아. 폭파될까봐. 이런 걸 방송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자, 이 방송은 저희가 이제 그 지난 3주간의 내용들을 보면은 TV조선은 주로 암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해하고 있고 암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구슬하는, 제가 보기에는 기원하는 제발 암살당해라. 아니, 근데 이렇게,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타는 차 문을 열어가지고 태운 다음에 폭파시키면 자기도 죽잖아.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독을 묻혀가지고 3일 후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손잡이에 그러니까. 독을 네. 묻혀가지고. 아니 그럼 차 문짝을 손으로 잡은 다음에 바로 다 할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아유, 그런 상상은 또 못 해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무섭진 않고 좀 웃기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이 협상 테이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짓거리는 이런 방송을 짓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짓거리는 너무 거 심하게 맞죠? 짓거리는. 그래서 제가 이 TV조선의 김미선 앵커는 혹시 TV조선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트로이의 목마인가? 왜 저렇게까지 계속 문제 발언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분의 발언을 지난번에도 한번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저희가 집중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스베이다에 안 나오면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안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다음 장 보시면 지난번 이 센 발언에 대해서 791명의 시민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의 의견을.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부 다 합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법정 제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프로그램 중지 수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까지가 법정 제재인데 이것만 나오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 네 개를 다 합치면은 사실상 791명 중에 2분 빼고는 다 법정 제재를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걸 가를 필요 없이 모두 다 중징계를 얘기하는데 문제 없음과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이 슬픈 의견이 뭐였냐면은 이 정도의 폐악은 애교이다. TV조선의 희망을 보도한 것이니 봐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7차고. 네. 자. 그리고 이게 다음 것 또 넘겨보시면요. 왜 어떤 조항을 적용했느냐. 아까 그 방송에 대해서 보시면은 객관성 위반이 691명으로. 그거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 나는 안 돼요. 재밌는 게 있단 말이야. 네. 여기에서 웃긴 의견이 있어요. 우프다고 제가 했는데 명예훼손 금지를 적용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전용차로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다고 하니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김미성 기자에게 몰상식한 이미지를 씌워서 TV조선이 시청률 장사에 악용하는 것이니까 김미성 기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적용하자. 네, 알겠는데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거를 시민들한테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시민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네. 비교를 해줘야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쌍이 이루어져야 예. 시민들이 생각하는 심각성에 못 미치는 징계밖에 안 나온다. 지금 나온 게 딸랑 2개. 저희가 지금 요번이 8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 결과가 나온 게 2개라고 했고요. 저번에 한번 1차는 나왔는데 저희가 그 세월호 리본을 그 나치의 다입별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약하게 나왔다 그랬죠. 권고가 나왔나 그랬어요. 의견 제시가 나왔어요. 2번째. 저희가 2차 안건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9,000명의 시민이 의견을 보내주신 내용이 이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보도였습니다. 네. 오보라고 우리가 단정하죠.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예. 뭐가 나왔죠? 뭐가 주의가 나와서요. 주의. 네. 주의가 나와서 법정 제재 드디어 TV조선이 2개. 4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보 막말 편파로 네. 2개가 확정됐습니다. 2개만 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2개 나오면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것은 시정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6개월짜리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 또 심의를 지금이랑 받아야 똑같은. 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6개월 때도 또 4개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4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는 나왔다는 거죠. 예, 올해 통틀어서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예. 올해만 4개. 올해 네. 6개월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이제 이렇게 2개가 나와버리니까 요번에 엄청나게 격렬하게 저항했고 지금 이의 신청했어요. 이 보도에 대해서 주의 나온 것에 대해서 아니, 본인들을 불복한다. 이거 법정 제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암살. 이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암살. 말이 네.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TV조선 화이팅! 기죽지 말고 계속 이렇게 가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늘 네. 안건은요. 네. 강진 살인 사건 관련돼서 TV조선의 김강일의 신통방통에서 어떻게 떠들고 있나 진짜 짓거리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8차 안건은 강진 미성년자 살해사건 관련 TV조선 김강일의 신통방통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했고 확인이 불가능한 성폭력 가능성을 집요하게 묻거나 원조교제 몽캠의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범죄 사건을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매우 부적절한 방송이었습니다. 문제 장면 함께 보시죠. 자, 전 변호사님. 네, 그 여고생 추정 시신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알몸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보도에는 저렇게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나오는데 저 현장에 갔던 분 말씀을 아침에 들어봤는데요. 예. 이게 가위로 자르듯이 자른 게 아니라 부패되면서 이게 시신이 부패되면서 이게 빠진 그런 네.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알몸 상태였던 거는 어떤 성범죄 와중에서 그렇게 알몸 상태로 됐을 그런 가능성. 자, 일단 이 피해 여고생 이 머리카락이 잘려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잘린 것인지 아니면 뭐 부패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이게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 싶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지금 16살이고요. 예. 이 아이가 알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알몸으로 거기다가 지금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부패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이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많이 다닐 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훼손 상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럴 때 이 가족이 가서 봤는데도 시신을 내 딸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립글로스가 있다고 했는데 립글로스 역시도 사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애가 어떤 립글로스를 쓰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요새 애들은 또 이렇게 로드샵이나 이런 데서 자주 또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심정에서는 내 아이를 알아볼 수도 없죠. 거기다 내 아이가 쓰고 있는 물건마저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죄책감이 아마 말할 수 없이 파고들 텐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살해를 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네. 시신을 옮기는 그 역할을 공범이 도와주지 않았겠나. 가령 그렇게 예를 들면요. 이 이제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을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잃은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제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이제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봅니다. 아까 이 교수님은 어떤 또 강력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그러니까 네가 정상까지만 가면은 내가 너한테 당장 30만 원 주겠다, 뭐 몇십만 원 주겠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 요새 이제 친구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예. 뭐 원조 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몸캠이라 그래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 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이제 뭐 어떤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다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네.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거부하기는 또 쉽지 않고 또 막상 약속을 하고 선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로서는 이 유혹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이거는 뭐 협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모든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죠. 당연히 지금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은 TV조선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보도가 이 강진 청소년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막 뭐라 그럴까 선정적으로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탐정놀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추측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엄청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언론이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폭행 당했을 것이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성폭행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막 상상을 이 하는 모든 거거든요. 게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담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제가 객관성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머리카락이거든요. 지금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머리카락은 잘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패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송은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시신이 발견되는 그 다음 날인데 나와서 얘기하죠. 잘린 것이 아니고 부패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들짐승이나 삼신승에 의해서 훼손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그때는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객관성 위반이고요. 사실 법정 그 제재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갖고 온 것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TV조선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방송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시청률을 합니다. 위해서 그런 거 시청률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범죄 보도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찰에서 밝힌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프로파일러나 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을 위해서 그냥 선정주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인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도 많은 추리를 하고 싶어도 아까 어떤 그 이호선 씨라는 여자분이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말하면서도 자기가 막 별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리크로스 내 딸이 하진 리크로스를 몰랐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느냐? 그러면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 딸을 잃은 가족에게.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부적절한 발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심의를 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하고 있는 활동의 목적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종편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종편 때 쭉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의 방심위가 이런 종편의 어떤 방송들을 적절히 지식하고 제재해서 새로운 뭐 종편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민원연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그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왜 이 종편에 대해 적절히 제재하거나 징계하지 못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게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게 민원연의 문제의식이어서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들어보자.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방심위에 이거 봐라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 왜 그래? 하고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심의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넣었던 그러니까 방심위가 중단되었던 8개월 동안 TV조선이 엄청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넣어서 올해 새로 구성된 방심위가 심의를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걸리지가 않고 지금 2개 나왔다고 한 것이 사실은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 제기한 발언 있죠.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전에는 완전히 봐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방심위는 지금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다수예요.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여당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은데 거기서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말로는 심의를 최소화한다. 그럴 거면 왜 방심위원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앞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명백히 문제가 그러니까 그 종편만 쪼그라는 게 아니라 명백히 문제가 되는 걸 걸러내는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방심위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민원연은 지금 열받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만 열받은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와서 화이팅 남기고 다들 동의해 주시고 결과들도 항상 한두 명 빼고는 다 법정 제재 주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홍보를 못해서 그렇지 진짜 국민들께 여쭤보면 다 비슷한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종편은 똑같아요. 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폐악을 해도 그때 당시에 여당의 어떤 그 소위 방심위원들에 의해서 그냥 무마되고 넘어갔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바뀐 방심위에서 지금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왜 못하냐 이거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TV조선만 하라는 거 분명히 아니고요. 계속 MBC, KBS가 잘못한 것도 당연히 있으면 해야 되지만은 같은 기준으로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여기 TBS 잡는 그 기준으로 TV조선도 나는 잡아라. 존나게 세게 징계해 항상. 씨발.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다 징계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재밌는 거 가지고 올 테니 일단은 덜 재미없을지가 좀 약간 세지 않지만 저는 강진살인 사건 이런 정말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오히려 비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심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연 혼자 떠들어봐야 잘 안 들으니까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야.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참여해달라고 자꾸 네. 요청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방심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왜 이러지? 라는. 절대 저를 세게 징계해서가 아니에요.